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도리안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자, 액다의 입문자를 위한 설명에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었죠. 애정이 떠서 그랬던 것 같은데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는 뭐 우리나라 덕후들한테는 어느 정도 교양의 영역입니다만 덕후들 사이에서도 좀 뭔가 마이너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 만달로리안이라던가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등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킹반인들한테 스타워즈가 좀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좀 이상하게 짜친다던가 허술한 게 많은데 일단 스타워즈는 허술한 게 맞습니다. 스타워즈는 허술한 게 맞아요.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매력적인 세계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물론 제 채널의 근본은 워해머도 아니고 주라기공원도 아니고 스타워즈라서 스타워즈를 알고 있던 전제 하에 제 채널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딱히 설명 같은 거 안 했단 말이죠. 리뷰만 하고 2024년 12월에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가 나오죠. 스켈레톤 크루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만 그래서 신작 드라마 나온 김에 한번 스타워즈 세계관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만달로리안 영화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입문자를 위한 스타워즈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스타워즈의 뭐 설정이라던가 세계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타워즈 영화들에 대해서 비하인드라던가 그렇게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타워즈 시리즈를 얘기를 할 때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짚고 갈 때 설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떨어지는 거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함선이 있죠. 뭐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 어떤 함선은 1.5km에다가 뭐 함포가 몇 문이 달렸어. 이런 거는 이제 딱 떨어지는 설정이 제일 잘 있어요. 스타워즈는. 그런데 좀 뭉뚱그려가는 것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 뭉뚱그려가는 것도 되게 많고 제작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설정들이 휙휙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틀렸는데? 그거 설정상으로는 뭐뭔데? 이렇게 떠들어봤자 이미 라스 제다이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사실 뭐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설정상으로 그래요. 잘못 얘기했어요. 에행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드라마라던가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 나오면은 호로록 하고 뒤집어집니다. 설정이. 스타즈는 그런 거 없다. 스타즈는 기본적인 설정은 잡혀 있습니다. 설정은 잡혀 있는데 신작 드라마라던가 영화에서 제작자가 난 그거 싫어 하고선 설정 바꿔버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워즈의 설정을 얘기할 때 캐논과 레전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스타워즈 있죠.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던 스타워즈와 디즈니의 스타워즈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옛날에 스타워즈가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던 스타워즈가 굉장히 흥해갖고 파생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스타워즈라고 하면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 그 다음에 1, 2, 3 그거에 대한 파생 미디어가 나왔어요. 소설이라던가 뭐 만화책이라던가 그래서 스타워즈 4, 5, 6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스나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3편이랑 4편 사이에 뭐 다루는 소설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확장 세계관이라 갖고 EU라고 불렀습니다. EU라고 불렀는데 디즈니로 넘어가면서 이게 싹 다 초기화 돼버려요. 영화 4, 5, 6, 1, 2, 3 이거랑 클론전쟁 3D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빼고 전부 다 없는 설정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타워즈가 유독 설정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미 한 3, 40년 동안 쌓아놓은 세계관이 있는데 영화 빼고 코믹스, 소설, 게임 전부 다 초기화해버려. 디즈니가 인수하면서. 그래갖고는 세계관이 뭔가 좀 혼동이 됩니다. 라이트 세이버 있죠? 광선검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악역들에 대한 거라던가 배경 설정 같은 게 옛날 설정이랑 지금 설정이랑 충돌이 있습니다. 디즈니의 설정과 과거 설정, 레전드라고 하죠. 그렇게 설정이 충돌이 있어갖고 은근히 이제 정보가 좀 많이 혼선이 돼 있고요. 자, 캐슬린 케네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타워즈의 아버지는 조지 루카스죠. 조지 루카스가 설정 같은 거를 다 짭니다.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 밑에 있는 따까리들이 그 설정 짜면은 조지 루카스가 컨펌해줍니다. 조지 루카스가 컨펌해줘갖고 그렇게 세계관이 진행이 됐죠. 근데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로 워낙에 성공해갖고는 세금을 감당을 못했어요. 조지 루카스가 세금을 감당 못해갖고는 씨발 안되겠다. 이거 스타워즈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많다. 이참에 스타워즈 팔아버리자. 그래갖고는 디즈니한테 스타워즈 팔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는데 조지 루카스 친구 프랭크 마샬, 캐슬린 케네디, 스티븐 스필버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지 루카스가 디즈니한테 팔아먹었을 때 조건이 뭐였냐? 캐슬린 케네디를 스타워즈 제작사인 루카스 필름의 수장으로 앉혀라.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왜? 친구였어. 그래갖고 원래 조지 루카스 계획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스타워즈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암암리에 그 뭔가 새로 나오는 스타워즈에 참여를 해주고
그러기를 바랬겠죠? 근데 놀랍게도 캐슬린 케네디가 전권을 얻자마자 바로 조지 루카스 공구리 칩니다. 캐슬린 케네디가 디즈니 스냅이랑 같이 짝짝꿍 해갖고는 이제 지들 맘대로 전권을 휘두르고 조지 루카스는 그냥 이제 뒷방 노인네 신세 돼갖고 완전히 그냥 빠집니다. 그래갖고 조지 루카스가 뭐 이런 아이디어가 좋아 저런 아이디어가 좋아 하고서 훈수 주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잖아요. 무시합니다. 무시 까고 그냥 촬영장에다가 조지 루카스 데려와갖고는 일종의 토템처럼 딱 박아놔갖고 그냥 정치인들 사진 찍는 거 있죠. 정치인들이 시장판 간다던가 자원봉사 가면은 그냥 뭐 얼굴에다가 뭐만 묻히고서는 사진만 찍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지 루카스 그 촬영장에다 불러와갖고 사진만 찍고 응 수고했어 꺼져. 조지 루카스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스타워즈 캐슬린 케네디가 처음 저기 얘기를 했던 게 스타워즈 그동안 그 만화책이라던가 소설 전부 다 초기화해. 새로운 디즈니의 스타워즈를 만들 때 옛날 설정 때문에 창작자들이 거기에 얽매이는 게 싫어. 그런데 이제 지들 입맛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지 창작성을 위해서 그거를 그 초기화 시켰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디즈니에서 새로 만드는 스타워즈의 설정들 보면 옛날에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던 그 레전드 설정들 있죠? 거기에 나왔던 인물들이라던가 거기에 나왔던 설정을 뽑아다가 씁니다. 뽑아다가 써갖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별로입니다. 설정이라던가 모티브라던가 인물 다 뽑아다가 쓰긴 하는데 원본만 못해요. 원본만 못하거나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이라던가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그것들을 개조를 해요. 설정이라던가 인물들에 대해서 개조를 해갖고 옛날만 못해갖고 오히려 욕이란 욕을 더 처먹고 있죠. 스타워즈 디즈니의 스타워즈를 만들 때 사람들이 옛날 스타워즈랑 너무 다르다고 욕을 했단 말이죠. 창의력이 부족하다 못 만든다 그렇게 욕을 하니까 캐슬린 케네디가 희대의 개 쌉소리를 하죠. 아 마블 코믹스 마블이 부럽네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부럽다. 마블은 원작 코믹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만화 영화도 있어갖고 거기서 따와서 만들면 되는데 스타워즈는 영화밖에 없어갖고 창작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일단 개 지랄 연병을 합니다. 지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들었던 소설이라던가 만화책 한 번에 다 초기화 시켜놓고선 스타워즈는 영화 빼고는 기반이 될 만한 새로운 모티브를 딸 만한 게 없어. 이런 개 쌉소리를 시전을 합니다. 그래갖고 안 그래도 개꼴 받았던 올드 팬들한테 오그로 존나 많이 끌렸죠. 캐슬린 케네디가 무능하냐? 무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캐슬린 케네디도 그렇고 절대로 무능하거나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교활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기의 그 정치적 신념이나 자신의 이익에 걸맞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슬린 케네디 경력도 그렇고 조지 루카스가 캐슬린 케네디를 꽂은 것도 그렇고 주라기 공원의 제작 비하인드 보면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크리에이티브한 쪽으로는 이 양반은 능력이 없어요. 캐슬린 케네디는 크리에이터를 서포트해주는데 행보관이야. 이 양반은 캐슬린 케네디는 행보관이에요. 크리에이터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데 특화가 돼 있는 인간이고 사업하는데 특화가 돼 있는 인간이지 크리에이티브한 거 전략전술 짜는 거 참모본부 갈 인간은 아니야. 그냥 저기 군수품만 대주고 행보관만 하면 되는데 전략 전술을 하고 깝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캐슬린 케네디는. 그래서 캐슬린 케네디를 욕하고 무능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캐슬린 케네디는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이 인물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 설정이라던가 창작에 있어서 은근히 압력을 넣는 게 강합니다.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조지 루카스를 도와주거나 스티븐 스필버그를 도와준다던가 거장 감독들을 서포트해줄 때는 안 그랬어. 그냥 물식양면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가 꼭대기에 앉으니까 자기가 이제 창작자들한테 설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스타워즈의 망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할 겁니다. 스타워즈의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워즈의 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스타워즈가 정말 오래된 세계관입니다만 스타워즈의 고인물들이 정말 잘하느냐? 아닙니다. 그동안 30-40년 동안 만들어놨던 세계관을 디즈니로 인수되면서 초기화가 됐어요. 초기화가 돼갖고 지금 설정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타워즈의 고인물들은 스타워즈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은근히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초기화 돼갖고 그거 옛날 설정은 이랬는데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막상 찾아보면은 옛날 설정이랑 지금 새로 만든 설정이랑 뭔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딥하게
스타워즈를 그 설정을 탐구를 하고 스타워즈에 딥하게 덕질을 한다? 의외로 대가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헷갈려갖고. 일단 그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타워즈가 왜 망했느냐, 캐슬린 케네디가 왜 욕먹느냐, 그래서 캐슬린 케네디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정치적인 신념을 스타워즈에 많이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만드는 제작자로서, 프로듀서로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만 크리에이티브적으로는 정말 실력이 떨어지고 꾸덕꾸덕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게 안타까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가 또 관여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관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아예 그냥 방치를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캐슬린 케네디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캐슬린 케네디 같은 형태죠. 괜히 결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훈수를 둬갖고는 씹창을 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실력 행사하거나 중재해야 될 때는 그냥 방관을 합니다. 라스트 제다이가 씹창난 거는 캐슬린 케네디가 라이온 존슨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컨트롤을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시퀄 시리즈에 대해서 전혀 큰 그림 안 가지고서는 막 진행이 됐죠. 근데 세세한 설정들이라던가 여성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캐슬린 케네디가 하나하나 관여를 합니다. 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황제가 돌아온 거 캐슬린 케네디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워즈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스타워즈의 세계관. 자, 시작할 때 옛날 옛적에 뭐 한 은하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은하계는 우리의 은하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하계, 우리 지구의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딴 나라 이야기예요. 딴 세상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다른 나라 옆 동네 이야기 뭐 그렇게 판타지처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세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은하계 하나로 배경이 펼쳐집니다. 이 은하계 하나로 배경이 펼쳐지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포스입니다. 포스. 그 동양의 기 같은 개념이에요. 기. 일종의 마법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일종의 배트맨과 뭔가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포스가 정확히 뭐야? 씨발 그냥 다 돼요. 뭐 배트 때리기, 배트카, 배트윙, 배트랑 막 그런 거 있죠. 배트 설득, 배트 주먹, 배트킥, 배트 고문, 약간 그런 식으로 포스도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초능력으로 독신술을 쓸 수도 있고요, 염동력을 쓸 수도 있고요, 뭔가 상대방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점프할 때 점프가 더 세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견문세계 패기를 해갖고는 총알이 날라오는 걸 미리 감지를 해갖고는 포스의 힘을 이용해갖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총알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에게 힐링을 해줘갖고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투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냥 시발 다 돼. 포스가 뭐냐? 일단 동양의 기에서 따왔다. 동양의 기에서 따왔고 그냥 만능, 무한 단물, 그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라던가 대부분의 것들은 다 포스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뭐 무생물, 돌, 나무, 아니면은 인간, 제다이, 다 포스랑 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파도 갈립니다. 분파도 갈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 스타워즈의 세계관이 개 지랄이 나죠. 그래서 포스가 뭔데? 아무튼 있음. something 인비지블한 게 있어요. 포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초능력도 되고요, 독심술도 되고요, 뭐 일종의 안마도 할 수도 있고요, 뭐 포스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포스로 사과도 깎아 먹을 수 있고요, 뭐 시발 다 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죠? 오, 포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거 한 줄로 그냥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뭐 뭔가 안 좋은 기운이라던가 타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포스의 어두운 면이 느껴지는구나. 이 대사 한 줄로 퉁쳐집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의 편의의 그 도구 아닌가? 뭐 그런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포스를 다루려면은 포스 센서티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스 센서티브라 그래갖고 여기서 객가있는데 원래 좀 마법적인 개념이었는데, 인간의 몸에는 미디클로리언이라는 미생물이 삽니다. 미디클로리언이라는 미생물이 사는데, 이 미디클로리언이라는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스랑 링크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나 소나 아무튼 다 있다 그랬죠. 아까 뭐 바위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아무튼 다 있어. 근데 그 포스를 인지를 하고 포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몸속에 있는 그 기생충이자 미생물인 미디클로리언이라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클로리언 수치, M카운트 수치라 그러죠. 그래서 뭐 제다이라던가 시스라던가 하여튼 그런 초능력자 친구들 있죠. 걔네들 몸에 그 미생물들 겁나 많은 애들이다. 사실 미디클로리언만 많으면 포스를 쓸 수가 있느냐? 수련을 해야 돼요. 포스에 대해서 수련도 하고 포스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누가 가르쳐주고 그래야 이제 그 포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포스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포스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포스에는 약간 이분법적인 게 있어갖고 다크 사이드 포스와 라이트 사이드 포스 이렇게 두 개 나뉘었는데, 뭐 이게 스타워즈가 점점 디벨롭이 될수록 그 포스가 그냥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좀 약간 다크 사이드 포스도 있고요, 조금 덜 다크 사이드 포스가 있고요, 조금 덜 다크 사이드 포스가 있고요, 약간 회색 분자 같은 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밝은 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밝은 포스가 있고요, 아주 밝은 포스가 있다. 그래서 포스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무협의 정파, 사파, 마교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아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포스는. 근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 포스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천마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초즌 원이라 그래갖고 이 모든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천마, 초즌 원, 선택받은 자가 나온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선택받은 자가 포스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거는 포스의 밝은 부분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거지,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회색 부분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다이 새끼들만의 사관이죠. 그래서 뭐 스타워즈 영화 보면은 포스의 균형을 가져다올 천마가 올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균형 아님. 그냥 표백제처럼 블리치 시켜버리는 거. 하얀색 포스로, 밝은 포스로, 라이트 사이드 포스로 표백시켜버리는 게 목적인 거지, 포스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의 조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은하가 아니죠. 스타워즈의 은하는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스타워즈 은하는 일반적으로 세 군데로 나눠져요. 뭐 진지 빨고서는 세 군데 정도 아닌데 그러는데 대충 세 군데로 나누면 돼. 자, 첫 번째 은하 지도가 있죠. 가운데 코어월드, 코어림 그렇게 불립니다. 일종의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그냥 서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죠. 집값도 비싸고 생활 수준도 높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지적 생명체들이라던가 그런 거 은하 곳곳에 퍼져 있는데, 역사는 이 코어 서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그리고 지방, 아우터림이라고 불리거든요. 아우터림. 은하에 가까울수록 역세권이고요. 은하 가운데일수록 역세권이고 발달돼 있고요. 외부일수록 소외돼 있고 개발이 덜 됐습니다. 개발이 덜 돼 있어갖고 그냥 지방. 거기를 아우터림이라고 부릅니다. 아우터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린벨트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거기를 비탐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알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타워즈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코어월드에서 시작이 돼요. 서울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에 있는 문명들이 발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문명들이 발전을 해갖고 점점 이제 지방으로 나가요. 지방으로 나가갖고는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편입하고 아우터림 쪽으로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주여행을 하는데 은하계가 완전히 개척이 된 거 아닙니다. 스타워즈에 뭐 제국이니 공화국 나오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은하계가 완전히 개척된 거 아니에요. 존나 큰데 이걸 어떻게 개척을 다 해. 자, 그래갖고 퍼길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하이퍼드라이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주 생명체예요. 큰 거는 몇 킬로미터 합니다. 몇백 미터짜리, 몇십 미터짜리 애들도 있는데 큰 거는 몇 킬로미터짜리예요. 얘네들 뭐냐면은 초공간 도약을 하면서 우주 여행을 합니다. 우주 여행 어떻게 해? 이 은하 바깥으로 나갑니다. 은하 바깥으로 나가갖고 외은하까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뭐? 초공간 도약. 하이퍼스페이스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이 퍼길이라는 생명체들이, 얘들이 그런 걸로 우주 여행을 합니다. 근데 자, 이제 코어월드라던가 이 스타워즈에 있는 이 지적 생명체들은, 인간들이 이 퍼길이라는 애들이 막 초공간 도약을 하는 걸 봐요. 그동안은 지금 우리들처럼 우주선 타갖고 그냥 우주 여행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아무리 이게 개척을 하고 그러려고 하더라도 이게 우주 다루는 거 똑같습니다. 우주 다루는 SF 매체들 똑같아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광속 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광속 항행을 하려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뭐 씨발 과학은 하나도 안 지켜지지만 그쵸? 수많은 SF 매체들이라던가 스페이스 오페라는 과학적인 척 하지만 과학을 하나도 안 지키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지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공간 도약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스타워즈의 현실 우주는 여기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현실 우주는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근데 빛의 속도로 예를 들어서 1000광년이에요. 어느 세월에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죠. 워해머에서 워프왕법, 데드스페이스에서 그 충격점 도약, 그 다음에 헤일로 시리즈에서 슬립 스페이스, 현실 우주에서 초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초공간은 우리 현실 우주랑 다르게 물리적이라던가 시간적인 개념이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름길을 뚫습니다. 현실 우주에서 초공간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초공간에서 뭐 한 3일 항행해갖고 다시 현실 우주로 나와.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1000년 걸리는 데를 3일 내로 점프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스타워즈 시리즈의 하이퍼스페이스 초공간 도약입니다. 절대로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가는 거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일종의 순간이동이라던가 뭐 고속도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자 현실 우주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중간에 행성도 있고 중간에 소행성도 있고 별의별 뭐 블랙홀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물리적으로 갈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공간이라는 곳에서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퍼기를 역설계합니다. 아마 인류는 아니고 외계인들일 텐데 하여튼간 뭐 대충 뭐 있어요. 스타워즈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또 이게 막 그러겠죠. 또 진지 빨아갖고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인간이 아니라 모식이라는 외계인들이 퍼기를 역설계해갖고 뭐 그럴 텐데 아무튼 씨발 다 인간이야. 나한테는 몬칼라마리도 인간이고 네모이디안도 인간이야.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퍼기를 역설계해갖고 이제 하이퍼스페이스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초공간 도약하는 방법을 찾아내갖고는 자 그동안은 이 서울 코어 월드에서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어 월드에서 중요한 행성 몇 개 있는데 보시면은 자 코로산트 그리고 코렐리아 이런 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면은 자 코로산트라던가 코렐리아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스타워즈 세계관의 서울입니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로 이쪽에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퍼스페이스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코로산트에서 이렇게 캐셀까지 예를 들어서 뭐 빛의 속도로 1000년 걸린다 칩시다. 빛의 속도로 원래 1000년 걸린다 그래갖고 평생을 여행해도 여기 캐슬이라는 행성을 개척할 수도 없고 캐슬에 있는 외계인들이랑 서로 교류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이퍼스페이스를 발명을 하니까 이거 스발 그냥 3일이면 돼요. 그래갖고 자 코어월드에서 인류가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이퍼스페이스 경로를 개척을 하는데 성강 고속도로 비슷한 걸 개척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이퍼스페이스를 타려면은 그냥 대충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갔는데 소행성 지대라던가 행성 내부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주 지도를 만들어 갖고 하이퍼스페이스 할 때 좌표 여기 찍어 갖고 여기 카시크라는 행성을 갈 거면은 예를 들어서 3, 3, 3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좌표를 3, 4, 7로 갔어요. 그러면은 카시크 행성 내부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은 카시크 옆에 있는 소행성에 그냥 꼬라박아 버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1000년 만년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여기 가면서 여기에 뭐 소행성지대 있고 여기 또 다른 행성이 있고 소행성지대 있고 또 다른 행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좌표를 이제 인류라던가 외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합니다. 이게 거의 한 몇천 년에서 만년 전이에요. 한 2만 년 전에서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격은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뭐 외계인이라던가 인간이라던가 하여튼 나 같은 인간이야 그랬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인간이라던가 따로 외계인들이 있는데 코로산트라던가 뭐 코렐리아라던가 이쪽에는 인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외계 생명체들도 있고 외계인들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외계인들이랑 교류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외계인들이랑 인간들이랑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래갖고 최초의 은하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은하공화국이 만들어져갖고 자발적 입대를 합니다.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고 뭐 함께 하겠는가 그래갖고 말이 공화국이지 사실상 유럽연합이랑 비슷합니다. 보면은 은하공화국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유럽연합이랑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제 공화국의 이제 코어월드에서부터 코로산트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수많은 행성들이 이제 공화국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선 초기 형태의 공화국을 형성을 합니다. 초기 형태부터 공화국을 형성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아크토라는 행성이 있죠? 아치토, 아크토라는 행성이 있는데 여기에 포스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포스 동호회, 포스 센서티브, 포스를 잘 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갖고는 막 수련도 하고 막 장풍도 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뭐로 발전한다? 제다이가 됩니다. 포스 센서티브들이 모여갖고 일종의 소림사 같은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고 포스를 수호한다 막 이래갖고는 여기서 이제 무력도 이제 막 수련을 하고 포스에 대해서 수련을 하고 포스도 막 전도해줘요. 여러분 포스 믿으세요. 포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포스 아시는구나. 존나 좋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제다이라는 소림사들이 여기 아치토, 아크토라는 행성에서 열심히 이제 수련을 하고 있다가 공화국이랑 만납니다. 초기 형태의 공화국이랑 만나갖고 이제 서로 긍정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교류를 해갖고 아크토에 있는 제다이들은 이제 공화국에게 무력이라던가 포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되게 파도 계단만 나오는 워해머 시리즈랑 다르게 그냥 순수하게 되게 선의로 모입니다. 선의로 모여갖고 공화국이 어떻게 됐느냐, 초창기 공화국은 여기 코어 월드 내에서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고 바깥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었고 수많은 행성들이 가입을 합니다. 수많은 행성과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종족들이 가입을 하고 제다이가 이제 공화국과 함께 연대를 해갖고는 은하 공화국을 점점 형성해 나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 힘을 가지면 100%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해요. 제다이가 존나 잘 싸운단 말이지. 아니, 총 쏘고 뭐 그러는 건데 장풍 쏘고 아니 이렇게 손으로 막으니까 총알이 막혀. 아니 씨발 존나 세죠. 그러니까 제다이가 정치적으로도 꽤나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정치적으로 꽤나 중요하게 올라오겠는데, 자, 제다이 중에서 다크사이드가 생깁니다. 포스의 어두운 면을 파고드는 다크제다이라는 친구들이 생겨요. 간단히 얘기해서 제다이들은 씹선비들이에요. 씹선비들이라서 약자를 공경하게, 분노를 조절을 하게 막 그래갖고는 심신을 막 단련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몇몇 제다이들이 다크사이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포스의 어두운 면. 포스의 어두운 면은 뭐냐?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 거기에 사심을 담죠? 그럼 더 세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증오를 해. 아니면은 씨발 더 세지고 싶어. 아니 더 힘. 못도 짓가라. 막 그래갖고는 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죠. 그럼 포스의 어두운 면이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종의 로이드 꼽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 제다이 수련해갖고 검술이라던가 포스에 대해서 익히려면은 뭐 한 10년 정도 수련을 해야 돼요. 근데 포스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1년 오케이야. 1년이면 오케이야. 1년이면 오케이인데 문제가 뭐냐면 포스의 어두운 면은 교활함이라던가 증오, 분노, 두려움 이러한 감정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인성이 씹창이에요. 예를 들어서 싸우면은 자, 개인적 원한이 있는 건 아니야 하고서 상대방의 모가지만 댕강 잘라. 아니면은 상대방을 그냥 체포를 해. 근데 다크사이드 제다이 있죠. 다크 제다이들은 사심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너 이 새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이 새끼 건방져. 그럴 거냐 바로 대가리 잘라. 아니면 팔 잘라. 아니면 전기로 지져. 그런 식으로 막 상대방한테 고통을 준다던가 인성질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좀 많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집착 같은 것도 심해지고 그래갖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제다이에 대한 그 전체적인 여론이 시창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를 분리를 시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 자꾸 다크사이드 할 거야? 그렇게 자꾸 하면은 다크제다이가 되는 거야. 다크제다이가 뭔지 알아? 포스 떨거지가 되는 거야. 너 이 새끼 자꾸 그럴 거면 나가 이 새끼야. 그래갖고는 이제 그 다크제다이들을 제다이들이 파문시키고 쫓아냅니다. 마음이 약했죠. 싹 다 갈아버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갖고 다크제다이들을 저 꺼져 이 새끼들아 하고서는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이득이었죠. 다크제다이들이 힘을 쉽게 얻으니까 이제 시스로 진화합니다. 시스로 진화요. 시스가 다크제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스는 다크사이드 포스를 숭상하는 집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시스로 진화해갖고 시스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존나 멋있죠. 힘을 통한 평화. 워해머의 인류 제국과 비슷합니다. 말 안 듣는 새끼 있으면 일단 대가리 자르고 시작을 해. 자, 내 노예가 될래? 아니면은 싸우다 뒤질래? 근데 싸우다가
너 복속당하면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전기통닭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공화국이랑 제다이가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시스가 점점 깡패짓 하면서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종족들 막 좁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들어와. 야, 니 어디 식순인데 행주 짜노? 이런다던가. 야, 오늘부로 너희들 여기서 세금 내. 아니, 세금을 왜 해야 돼요? 새끼야, 그 보호비 명목이야. 그래갖고는 싫은데요? 싫어? 그러면 다리 잘라, 팔 잘라, 전기로 지져. 자, 내야겠지? 알겠어요, 낼게요.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너 이 새끼 왜 눈가를 그렇게 떠? 조져. 심지어 존나 세죠, 얘들. 아까 제다이라 그랬으니까 존나 세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공화국이랑 시스랑 꽝 하고 붙습니다. 근데 존나 많이 싸워요. 자, 제다이를 중심으로 한 공화국, 그리고 시스를 중심으로 한 시스 제국이랑 싸우는데 한두 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그냥 존나게 많이 싸웁니다. 싸웠다가 휴전하고 싸웠다가 휴전하고 막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갖고 자, 여기 코로산트 있죠, 서울 있죠, 서울. 여기는 진짜 시스랑 제다이랑 싸울 때마다 심심하면 그냥 털려. 뭐 로켓단처럼 그냥 잊을만 하면 싸워. 잊을만 하면 싸우는 약간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한번 문제가 터지는 게, 자, 시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시스의 미덕은 뭐냐? 언제든지 뒤통수 까는 거는 시스의 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가 존나 세요. 제다이도 몇 번 털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로이드 꽂고 싸우기 때문에 내추럴을 이기는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족고도 이런 개족고가 없고, 그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시스의 미덕은 통수 치는 거고, 그 다크사이드의 본질은 분노라던가 교활함이라 그랬죠. 지들끼리 내분이 허벌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스가 통합만 잘했으면은 이미 은하계 다 먹었어. 좀 제다이랑 공화국 접해갖고 이제 좀 먹나 그러면은 뒤에서 칼찌해. 다사장이 보냈어, 수컹수컹. 뭐 오사장이 보냈어, 수컹수컹. 지들끼리 개 싸우고서는 그냥 의욕 야욕이 저지가 돼요. 그래갖고 1000년 전쯤에 제다이랑 시스랑 진짜 영혼의 한타 합니다. 제다이랑 시스랑 영혼의 한타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 분이랑 그 다음에 제다이의 통합된 모습 덕분에 시스가 야랄이 납니다. 야랄이 나갖고 퍼벙. 그래갖고 시스 제국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수많은 시스 군주들이 있었던 시스 제국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갖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했는데, 가장 위대한 시스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다스 베인이라는 시스가 얘기합니다. 맞다, 씹창이 났잖아. 그래갖고는 야,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시스는 이거 아니야. 시스는 오로지 2명. 그 전에는 시스 군주라 그래갖고 시스 제국 내에 뭐 한 트럭이야. 한 트럭이 뭐야. 그냥 뭐 시스 군주급만 되는 시스 군주만 하더라도 수천 수백 수만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맞다, 씹창이 났잖아. 그래서는 우리의 본질은 통수다. 딱 둘만 있으면 돼. 그 외에는 시스 아니야. 둘의 기울이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그래갖고 시스는 오로지 스승과 제자 이 둘만 있는다. 그 외의 시스는 다 인정 안 해. 가짜 시스야. 그래갖고 둘의 규율이라 그래갖고 시스는 오로지 둘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자, 예시인데, 자, 얘가 스승이고 얘가 제자예요. 그럼 얘네 둘만 시스란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스승이 또 다른 제자도 있습니다. 스승이 또 다른 제자를 기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 또 다른 제자를 기르기도 해요. 근데 걔네 둘은 시스가 아닙니다. 진짜 시스 로드가 다스 액다가 다스 모시기한테 너는 다스 모시기다. 우리 둘만 다스 시스인 거야. 그런 거고, 그 외에 다른 거 있죠. 스승이 기르고 있는 또 다른 제자라던가 제자가 기르고 있는 또 다른 제자 있죠. 걔네는 시스 아닙니다. 그냥 뭐 시스의 따까리 아니면 뭐 다크 제다이 그런 겁니다. 오로지 이 둘만 시스다. 그래서 뭔 차이야, 씨발. 스승은 언제든지 제자를 갈아치기 위해서 또 다른 비공식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도 스승의 통수를 치기 위해서 또 다른 비공식 제자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씨발 뭐야? 그 기존의 시스 군주, 시스 제국이랑 뭔 차이야?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시스 제국을 만들어갖고 제다이라던가 공화국이랑 전면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자, 제다이 한 트럭이랑 시스 구주 한 트럭이랑 꽝 하고 붙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공화국에 있는 사병들이랑 시스 제국들에 있는 노예들이랑 그렇게 전면전으로 붙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둘의 규율이 반포되고서는 하이드라 소곤소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밀 결사처럼 바뀌어요. 히스가 그동안은 제국이었는데 히드라처럼 제국 곳곳에 침투를 해갖고는 아닌 척 해갖고는 분탕질 척, 그리고 아니면 시스 둘이서 여러가지 침투해갖고 분탕질 치거나 암살하거나 여러가지 분탕질 쳐갖고는 방식이 바뀝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아예 은하 제국 내부에 침투해갖고 내부에서 은하 공화국 내부에서부터 침투를 해갖고 내부에서 족치자. 그게 이제 시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한 1000년 전쯤에 다스베인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둘의 규율을 쳐갖고는 암암리에 활동하는데 제다이들한테 걸립니다. 제다이들한테 걸려갖고 뭐야 시스 제국이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건 아니고 둘의 규율이라 그래갖고 스승과 제자가 곳곳에서 암암리하네. 보이는 족족 제다이들한테 박멸당합니다. 그래갖고 제다이가 딱 외치죠. 1000년 전쯤에 제다이들이 시스 군주와 그 제자를 보고 나서는 보이는 족족 족치고 나서는 제다이가 딱 한마디 하죠. 해치웠나? 시스 군주들 얕다까 해치웠나? 그래갖고 제다이들은 이제 시스 군주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 멸족한 것 같네. 포스의 균형을 가져왔네. 거기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수상한 녀석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그냥 타락한 제다인 거지 시스는 아니겠지 하고서는 빡대가리들처럼 1000년 동안 그러고 삽니다. 자, 1000년 동안 그러고 사는데, 자, 이때 루산 리포메이션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이 당시에 제다이에 대한 규율도 명확하게 안 잡혀 있었어요. 이 당시 제다이들은 그 시스랑 싸우는 것 때문에 무력이라던가 정치적 권력이 엄청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다이 장군이 아니라 제다이 영주, 제다이 군주가 있을 정도로 제다이가 그 은하 공화국의 수상도 해요. 은하 공화국 의회 발언권도 있고 은하 공화국의 그 수상, 은하 공화국의 총리도 하고 아니면 자기 영지도 가지고 있고 제다이가 자기 사병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면은 이 새끼들 위험한 걸 그래갖고 루산 리포메이션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루산 리포메이션이 뭐냐? 제다이는 사병 해체, 자기 영지에서 세금 걷고 자기 영지에서 사병 거느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도 까고 그랬는데, 자, 루산 리포메이션 하면서 제다이 지금 은하공화국 의회에서 추출, 그리고 제다이는 절대로 은하공화국에 수상을 할 수가 없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 처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병 처분해. 자, 그래갖고 루산 리포메이션으로 제다이들도 그 순순히 따릅니다. 제다이들도 맞다끄 우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그래갖고 제다이들은 은하공화국의 명령에 따라서 일종의 법 집행관이라던가 탐정이라던가 탐험가라던가 그렇게 바뀝니다. 은하공화국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은하공화국 의회의 명령에 따라서 은하공화국을 수호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뀝니다. 자의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애들 제다이로 만드는 거 금지. 어린아이 데려와갖고 응애 데려와서 뭔가 가치 판단이 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와갖고는 제다이로 만들기. 왜 그러냐면은 가치 판단이 되고 나서 제다이가 되면은 뭔가 타락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다이는 응애 때 데려와갖고 키워. 뭐 한 30살 넘은 애다가 저 제다이 할게요? 안 돼. 포스 존나 잘 쓰는데 너 제다이 안 돼. 그건 안 돼. 예를 들어서 잼민이 있죠? 잼민이도 안 돼. 어디 한 유치원생쯤 데려와갖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다이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해갖고 사상 최고의 황금기가 시작이 되죠. 고공화국기, 하이 리퍼블릭이라고 불립니다. 하이 리퍼블릭. 이때 한 200년 전에서 300년 전이 이제 하이 리퍼블릭이라고 불리고요. 고공화국기라고 불리고요. 이때 이제 우주가 안정이 되면서 천하가 안정이 되면서 사파라던가 마교 잡았죠. 시스라는 사파나 마교를 잡았죠. 이제 고공화국기가 되면은 이제 코어림이나 이너림에서 아우터림까지 은하공화국이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행성과 수많은 외계인들과 친교를 다지고 그다음 공화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공화국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은하계의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본편의 시점,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 스타워즈 1, 2, 3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이제 행성들이 이제 은하 공화국에 복속이 됩니다. 근데 복속이라고 한 건 그런 게 힘으로써 복속한 거 아닙니다. 깡패짓을 하면은 은하 공화국이 뭔가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의적으로 들어와요. 자의적으로 들어온다던가 그러한 형태입니다. 가맹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이 공화국이지 사실상 이거 연방이라던가 아니면 은하
연합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다이들과 수많은 탐험가들 그리고 수많은 상인들을 필두로 이제 아우터림 지역까지 미드림이라던가 아우터림 지역까지 다 퍼져나갑니다. 다 퍼져나가갖고 은하 공화국이 정말 거대해지고 가맹국들도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 상태로 200~300년을 사는데 문제는 외부에 적이 없으니까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 평화로운 시기가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 탐욕 그득그득한 그 정치인들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이제 득세를 합니다. 그런 애들이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 군주들이 불의 규율을 반포한 시스 군주들이 명목적으로는 10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에 침투를 해 있었죠. 제다이한테 발견이 안 돼서 한 1000년 동안 없어졌다고 그런 거였지 시스는 멸종한 게 아니야. 은하공화국은 어떻게 통치가 되느냐, 이게 다 좌석입니다. 이게 다 좌석이어갖고 항성계라던가 행성의 대표들이 은하공화국에 가입을 하면은 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은하공화국 의회가 뭐냐, 행성이라던가 항성계의 각각 대표들이 아니면은 외계인들의 대표들이 와갖고는 여기서 표결을 진행을 해요. 표결을 진행을 하는데 개판이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아니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그 쥐콩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정치도 개판이고 그렇게 십창만 갖고 싸우는데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행성과 수많은 항성계의 그 인간들을 다 모아갖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성별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논바이너리도 있고 고자도 있을 거야. 분열도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게 정상이겠냐고. 그냥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발언권도 많고 통치하기도 힘들고 권력도 부패하고 시스 군주들도 여기서 분탕질 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습니다.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 스타워즈 1, 2, 3의 시대에 오면은 너무 썩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못 사는 행성한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이 다른 행성 침공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은하공화국을 갈아엎거나 대기업들이 누군가를 암살한다던가 그런 거 은하공화국이 제대로 통제 못합니다. A라는 행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서로 이웃돼 있는 행성이에요. 근데 둘이 싸워요. 이 행성 둘이 싸우면은 은하공화국 의회라던가 은하공화국에서 중재를 하거나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나 행정력이 개판이냐면은 A라는 행성이 일반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A라는 행성이 일방적으로 B라는 행성을 공격을 해갖고 삥 뜯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해적질하고 삥 뜯고 납치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A라는 행성이랑 B라는 행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A라는 행성이 재빨리 은하공화국 의회에 꼰지릅니다. 야! B라는 새끼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공격했어요! 그 개지랄을 떱니다. 아니면은 A라는 행성에서 그 은하공화국 의회한테 뇌물 찔러줘갖고 우리 편 좀 들어줘 이지랄합니다. 그러면은 은하공화국 의회에서는 은하공화국은 사태 파악 제대로 못해. 그래갖고 뇌물 먹고선 A라는 행성을 도와줘갖고 B라는 행성을 좁혀. B라는 행성을 존나 좁히기 시작을 해. 침공당하고 삥 뜯겼던 건 B라는 행성이었어. 근데 은하공화국에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뇌물을 찔러 먹어갖고는 그 B라는 행성을 공격을 해. 그럼 B라는 행성에서 이제 B라는 행성은 이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갖고 강제로 B라는 행성 좁히고서는 B라는 행성한테 징벌적으로 세금 더 걷어. A라는 행성이랑 B라는 행성이랑 전쟁을 하는데 은하공화국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죠. 개입 못합니다. 상비군이 없어요. 은하공화국은 은하공화국 대군이라는 상비군은 나중에 생깁니다만 초창기 은하공화국은 그 리산 리포메이션 이후로 제다이 극소수의 제다이들 빼고는 무력 집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부분의 각 행성 자치적인 방위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방위군이 있고 은하공화국의 자체적인 군대 비슷한 건 있는데 그냥 은하공화국 수호하는 목적? 코러산트 같은 거라던가 의회 같은 거를 지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제다이 정도뿐이지 은하공화국 자체의 군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A 행성 B 행성 싸우지마!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싸움을 멈춰주세요! 그러는데 A라는 행성이랑 B라는 행성이랑 뭐라노 씨발년이 존나 싸워. 은하공화국이 제다이뿐만 아니라 뭔가 강력한 상비군이 있었다면은 이 두 행성을 중재를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있는데 그냥 무역 제재 정도야. 그리고 제발 그만해 아니면 제다이 파견하는 거 정도야. 근데 제다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제다이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다이를 파견하면은 분쟁이 진정이 되긴 하는데 제다이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100만 대군의 터보레이저를 막을 수 있을까?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다스 시디어스라는 시스로드가 이 상황을 부추깁니다. 다스 시디어스라는 시스로드가
시스군주가 막 부추겨요. A라는 행성이랑 B라는 행성을 서로 싸우게 부추깁니다. 서로 싸우게 부추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까 전 상황처럼 자 B라는 행성이 억울하게 삥 뜯겼죠? 중재가 잘못돼갖고, 그러면은 다스 시디어스가 B라는 행성한테 접근해갖고, 야 공화국 족같지? 이 새끼들 내부부터 썩었어. 이 새끼들 안 돼. 새로운 신질서가 필요해. 그래서 영업 들어갑니다. 다스 시디어스가 곳곳에서 분탕질 치고 지랄을 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당시 제다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 저기 왜 이렇게 싸우냐? 중재하러 가야겠다. 시스로드 잡는 거는 이제 제다이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대충 멸종시켰으니까 없겠지. 왜냐면은 몽골 제국이 다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로드가 나왔다고 그렇게 제보를 받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뭔 개소리야.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은 1000년 전에 망했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다이의 입장에선. 그래서 뭔가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라던가 아니면 포스 예견, 포스 킹리적 가심 이런 거 쓸만한데도 제다이들은 워낙에 평화에 찌들어 살아갖고는 뭔 개소리야. 야 행성 중재하기 바빠 꺼져봐. 이런 상황입니다. 시스로드가 열심히 분탕질 치는데 제다이들은 그거 전혀 모릅니다. 감도 못 잡아요. 무역연합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뭐 현대 로템, 뭐 한화 이런 애들이 모여갖고 무역연합이라는 카르텔을 결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공화국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서는 그 사병을 막 육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현대 로템이라던가 한화에서 사병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갖고 행성 공격합니다. 다른 행성 공격해갖고 삥 뜯기. 시스로드인 다스 시디어스의 사주를 받고서는 이제 삥 뜯고 다녀요. 삥 뜯고 다녀갖고는 막 그러고 있다가 이거 자세한 거 설명 안 드릴 겁니다. 프리퀄 시리즈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갖고는 막 삥 뜯고 다니다가 자 이 무역연합이 이제 그 뒤에서 개짓거리 하다가 제다이랑 공화국한테 걸립니다. 제다이랑 공화국한테 걸려갖고 제다이한테 존나 쳐맞아요. 제다이한테 존나 쳐맞고서는 독립항성계 연합으로 진압을 합니다. 원래 기업총연합회, 보부상연합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게 아예 분리주의자 연합으로 바뀝니다. 이제 야 공화국에서 우리 떠나자. 못 살겠다 갈아엎자. 삼성이랑 SK랑 한화랑 모여갖고는 그렇게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삥 뜯고 다녔는데 아예 야 대한민국에서 독립하자. 자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잘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얘네 외계인입니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대기업 회장이고 대기업 사장이에요. 하나하나가 테크노 유니온 뭐 그런 거 다 사장인데 지오노시스 사장들인데 대부분 다 외계인입니다. 근데 이거 일부러 의도를 했습니다. 외계인의 혐오와 외계인의 차별을 조장하기 위해서 다스 시디어스가 고르고 골라서 외계인들을 골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 은하 공화국이라든가 은하계에 만연한 게 뭐냐? 외계인과 인간을 차별을 합니다. 공화국을 처음 세웠던 주요 세력은 인간입니다. 쪽수도 많고 얘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 인간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얘들은 지방에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외계인의 차별이 암암리에 존재했어요. 저게 뭐야? 포항제철이 포항시가 독립을 하겠대. 아니면 뭐 저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독립을 하겠다. 수원 시제로 사태 파악 못하고 정리가 안 돼. 그래갖고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지자차장들이 그 대기업 그 회장들이랑 같이 그 연합을 해갖고는 독립을 하겠다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다이가 총대 메고서는 하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상비군이 없습니다. 제다이 빼고 상비군이 없어요. 제다이 빼고 상비군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이포디아스라는 이 제다이가 포스 오라클, 포스 예견을 해갖고는 미래에 그 공화국에 상비군이 없는 미래에 큰일이 생길 거다라는 미래를 예견을 해갖고는 카미노라는 행성에다가 그 복제인간 군대를 주문을 해놓습니다. 한 20-30년 전에 20-30년 전에 주문을 해놓는데 그거 그 계약금도 없이 나중에 은하공화국에서 갚을 거예요 하고서는 카미노라는 행성에다가 예약을 합니다. 그래갖고는 카미노라는 행성에서 그 카미노라는 행성은 되게 그 뭐야 복제인간의 명가거든요. 복제인간 군대 열심히 만들어 놓고서는 공화국에서는 언제 올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화국에서 야 반란이 일어났다 맞다 그 시창이 났잖아 그러는데 카미노 행성에 있는 그 복제인간 군대를 발견합니다. 클론 군대를 발견해갖고 옳다구나 하고서는 바로 계약서에 사인해갖고 클론 군대를 인수해갖고 이제 그 클론 전쟁이 펼쳐지죠. 클론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 이유는 그 유사시에 효율적인 그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제인 것도 있죠. 그래서 통합된 의견 안 나오고 의장이 있거든요. 의회에 의장이 있죠. 국회의장이 있는데 국회의장은 그냥 의견 수렴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그 지방 방송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의회 의장한테 권한 다 주자. 그러한 표결이 붙여집니다. 의회 의장한테 군대 통솔 권한이랑 의견이 너무 수렴이 안 되면은 그냥 의장 직권으로 바로 직권 상정할 수 있게 그렇게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처럼. 의장이었던 팔퍼틴 의장을 의장으로 두고 팔퍼틴에게 그 군대 통솔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 모든 건 큰 그림이었죠.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었던 거야. 그 시스군주였던 다스시디어스, 독립함성계 연합, 반란군 녀석들의 수계가 있죠. 반란군의 수계가 은하공화국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노렸어요. 혐오와 선동과 날조로 자기가 권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노린 겁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이제 자, 이때 제다이들에 대해서도 권한이 강해지는데 고급 장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복제인간인 클론 트루퍼는 장군이라던가 장교가 필요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사관이라던가 위관급 정도는 클론 트루퍼 내부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영관급이라던가 장군 정도가 되려면은 그러한 인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다이들을 그냥 영관급 장교나 그냥 장군으로 꼬라 박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다이 기사였거든요. 제다이 기사였는데 그냥 수도승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다이가 갑자기 장군이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제다이 장군들이 클론 트루퍼를 이끌고서는 클론 전쟁, 은하 내전을 이제 지휘를 합니다. 자, 그래갖고 내분으로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다스시디어스라는 시스가 이 은하 공화국의 내분으로 권력을 공고히 해요. 그래갖고 거의 왕까지, 그러니까 연임도 열심히 해요. 연임에 대한 규정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공화국 의회 의장에 대한 권한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갖고 거의 왕과 같은 위치에 올라와요. 그래갖고 은하 전쟁이 클론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 팔퍼틴이 자작극을 준비를 하죠. 다스시디어스가 자작극을 준비하죠. 제다이 개새끼들이 저의 암살 모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김정은 거의 다 잡을 상황이었는데 전쟁 끝나가니까 제다이 새끼들이 권력이라던가 그런 거에 눈이 멀어갖고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 새끼들 타락했네. 반란 일으켜갖고 나 암살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막 그럽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이제 은하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끼들 권력을 잡으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래갖고는 제다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오더 66 발동, 오더 66이라 그래갖고 모든 제다이에 대한 말살령과 모든 제다이에 대한 숙청령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갖고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래갖고 이때 이제 모든 제다이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제다이 죽어버리고 제다이의 명맥이 다 끊깁니다. 어린 제다이들도 다 학살돼요. The time has come. Execute Order 66.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연설을 펼치시죠. 제다이의 암살 모의가 저의 얼굴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의 의지는 그 어때보다 강합니다. 김정은과 북괴는 거의 다 잡았고 제다이 반란군 새끼들은 다 때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하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초의 은하 제국으로 개편을 해서 여러분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은하계를 정상화해주겠습니다. 이래갖고는 황제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자, 제가 황제 강제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투표해주세요. 저를 황제로 만들지 아닐지. 내가 황제가 되면은 강력한 권력과 하나된 의지로 이 은하계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For safe, secure our society. 그러니까 강제로 안 했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 안 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 안 했어요? 수많은 외계인들과 은하의회에 있는 그 의원들이 오! 팔퍼틴 하고서는 그 다스시디어스를 황제로 만듭니다. 은하의회 의장을 황제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은하 제국이 창립이 됩니다. 은하 공화국은 사라지고, 그래서 누가 칼 들고 협박 안 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은하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와 함께. 그래서 사상 최초의 은하 제국이 창건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나오면 제국이 어쩌고 그러는 게 이때부터 이제 은하 제국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때 처음 황제가 되고 나서 이때부터 다스시디어스는 앞으로 황제라고 불립니다. 자, 황제가 맨 처음 했던 거 그 각 행성의 자치권 어느 정도 보장해줍니다. 자, 점점점 자치권이라던가 자유를 야금야금 뺏어갑니다.
황제의 권한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 빨갱이 잡는 집단 만듭니다. ISB 제국 보안국, 제국 정보국이에요. 그냥 비밀 경찰입니다. 게슈타포, 뭐 중앙정보부, 뭐 KGB 이런 집단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황제를 욕한다던가 그러면 똑똑똑 워해머로 치면 인퀴지션입니다. 똑똑똑 ISB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새끼 반란군 해갖고는 잡혀가요. 그 코롱탕 먹고 이제 강제 노예로 쓰거나 뭐 그럽니다. 그리고 자 황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 인간 우선주의. 황제 본인의 측근이라던가 황제 본인은 차별주의자 아니에요. 인종차별주의자 아닙니다. 황제 본인은. 근데 자 아까 그 분리주의자 뭐였어? 그 뭐야 북괴 김정은이랑 북괴 그 새끼들 뭐야? 전부 다 외계인이었어. 김정은이라던가 북괴 전부 다 외계인들이었죠. 반란군 놈 새끼들 전부 다 외계인이야. 외계인 차별주의 시행. 그래갖고 황제를 좁혀야 되는데 인간이랑 외계인들끼리 서로 미친듯이 갈등을 벌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혐오와 선동과 날조로 지금 권력을 얻고 있는 정치인들이랑 똑같죠? 외계인이랑 인간 간의 갈등을 해갖고는 인류제국이라 그러네? 은하제국의 주요 요직은 전부 인간들로 합니다. 군의 최고 상층부, 그 다음에 주요 요직들 전부 인간으로 꽉꽉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B로 해갖고는 똑똑똑 ISB에서 왔습니다. 새끼 반란군 해갖고는 이제 잡아가요. 그래갖고 점점점 처음에는 되게 좋은 아저씨였어요. 처음에는 되게 인상 좋고 여러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저는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갈수록 이제 강압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똑같죠? 독재자들이 집권하는 거랑 똑같죠? 처음에는 아유 자유야 자유. 풍자와 뭐 비판 그거는 자유로운 거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국이라던가 황제 욕하면은 신비로워집니다. 제국의 신비전 끌려가는 거예요. 은하 제국군, 강력한 은하 제국군이 있어갖고 힘으로써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의회 폐쇄합니다. 의회 폐쇄하고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행성을 자치해갖고 직할령으로 바뀝니다. 원래 그동안은 황제가 있었음에도 제국의회가 황제한테 자꾸 이제 꼬투리 잡았단 말이죠. 황제폐하 그건 좀 해갖고는 이제 의회 안건 올려갖고는 황제가 암암리의 뒤에서 좀 더러운 짓을 했단 말이죠. 제국의회 폐쇄. 왜? 군사력이 정점에 달았거든. 그래서 이제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통한 평화, 압제를 통한 평화로 이제 은하 제국을 먹고서는 아무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자유를 통제를 했죠. 너무 자유를 통제를 해갖고 반란의 불꽃이 올라옵니다. 반란의 불꽃이 올라가갖고 반란연합이 탄생합니다. 뭐 저항군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자 반란연합이라는 집단이 탄생해갖고 제국의 폭거와 압제에 저항을 하고 안되겠다 우리 공화국으로 되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래갖고 반란연합이 탄생해갖고 초창기에는 열심히 ISB랑 눈치 싸움하면서 싸우고 있다가 점점점 처음에는 그냥 뭐 동아리였어요. 반란 동아리였어. 펠퍼틴 황제 욕하는 동아리였는데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더만 하나의 그 단일 집단이 되고 그 단일 집단이 거대한 군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했죠. 황제가 외계인들 차별했다 그랬잖아요. 그 외계인들이 반란연합에 붙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해갖고 외계인을 차별했다 그랬죠. 수많은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들이 반란연합에 붙습니다. 반란연합에 붙어갖고 보면은 은하 제국군은 인간입니다. 대부분 다. 영국 억양스는 영국 놈들이에요. 영길리 놈들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치면은 이제 은하 제국군은 그냥 영길리 백인들 그리고 이제 저기 반란연합의 반란군들은 흑인, 백인, 뭐 LGBT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죠. 스타워즈 시리즈는 애초에 흑인, 백인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외계인들이 그 인권 침해받고 애초에 외계인들이 그 차별받고 있었어. 그래서 굳이 대놓고 뭐 LGBT, 논바이너리, 여자, 흑인, 동양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외계인들이 약간 그거에 대한 게 그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메타포 은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백인 여자나 흑인 여자 뭐 그런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게 은유가 깔려 있어요. 예전에 만들었을 때부터. 결국에는 반란에 성공합니다. 반란에 성공해갖고 황제 담궈버리고 아무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은하 제국이 망합니다. 은하 제국은 그 수많은 반란과 그 제국의 문제도 그거였어. 은하 공화국도 썩어갖고 제국이 나온 거잖아요. 은하 제국도 썩어요. 은하 제국도 썩어요. 그래갖고 무능한 놈한테 강력한 권력이 주어진 게 문제였죠. 은하 공화국은
그렇게 강한 권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썩었어. 근데 은하 제국은 썩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한다. 그래서 은하 제국도 말년에 가갖고는 썩습니다. 그래서 망해요.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의 활약으로 이제 반란은 성공을 하고 신공화국이 만들어지죠. 은하 제국은 망하고 신공화국이 만들어져 갖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스타워즈의 이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타워즈의 몇 가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약간 무주공산지대 같죠? 뭐 약탈자들 나오고 산적 나오고 해적 나오고 그러죠.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행정구역이 너무 커요. 행정구역이 너무 커갖고 그 공권력이 제대로 그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공권력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적이라던가 산적이라던가 깡패 새끼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한 20-30년 동안 은하 공화국이었다가 제국이었다가 다시 공화국이 됐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혼란 상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불량배들을 그 강력하게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배라던가 깡패라던가 해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바치기가 힘들어요. 은하 제국 때도 은하 공화국이 아니라 은하 제국 때도 해적이라던가 이런 새끼들은 너무 많았어. 그래서 현상금 사냥꾼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미국이 개척시기라고 굉장히 비슷하고 보면 돼요. 미국이 신하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프론티어, 미국이 서부를 개척할 때 그 공권력이라던가 행정력이 그렇게 제대로 자리 잡히지가 못해갖고는 보안관이 있었고 현상금 사냥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혼란과 워낙에 커버해야 될 영역과 행성이라던가 인종이 많아. 자치적인 것도 많아. 그래갖고 현상금 사냥꾼들이 많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라던가 보안관이 많습니다. 여기는 도시 행성인데 바깥으로 갈수록 이 행정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 바깥쪽 있죠? 아우터림. 이 아우터림으로 갈수록 행정력이 개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만달로리안으로 많은 분들이 입문하셨을까요? 자, 만달로리안 이 친구들 뭐냐? 사이어인들입니다. 드래곤볼로 치면 사이어인들이에요. 워크래프트로 치면은 오크입니다. 전투 종족이에요. 명예와 힘. 그러니까 은하공학이랑도 많이 싸우거든요. 이 친구들 전통적으로 힘과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달로리안들의 대빵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힘이 세야 됩니다. 만달로리안은 누구냐? 만달로어라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달로어와 만달로어 옆에 있는 콩코디아, 그 두 행성에서 살고 있는 애들을 만달로리안들이라고 부르고요. 얘네 그냥 거칠게 살아갑니다. 힘을 통한 논리로 주변에 그 자기의 만달로어라던가 콩코디아 외에 있는 다른 행성들 있죠? 열심히 좁히고 다닙니다. 삥 뜯고 다니고 때로는 용병 생활도 하고, 그래서 공화국이라던가 제다이랑 많이 부딪힙니다. 공화국이랑 제다이랑도 전쟁도 한 적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속이 또 따뜻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단지 조금 거칠 뿐이야. 아까 그 다크사이드 포스로 썼던 시스 있죠? 시스랑도 붙어먹기도 하고 제다이랑도 붙어먹기도 하고 해적이랑 붙어먹기도 하고 뭐 공화국이랑 붙어먹기도 하고 뭐 각기에 뭐 다릅니다. 뭐 각 가문들이 다스리고 있고요. 근데 극한의 전투 종족이고, 얘네들이 입은 거를 만달로리안 아머라고 부릅니다. 만달로리안 아머라고 부르는데, 스타워즈에 금속이 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감성검을 막을 수 있는 금속이 있는데, 하나가 코르토시스, 하나가 프릭, 다른 하나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만달로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베스카입니다. 베스카는 만달로리안들만 제대로 조련을 할 수가 있고 만달로어에서만 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입으면 시발 무한단물이야. 총알도 튕겨내고 뭐 시발 다 돼. 거기다가 얘네 이 아머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면은 막 미사일도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이언맨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언맨 돼갖고 막 날라도 다니고 손목에서 미사일 나가고 레이저 나가고 막 등 쪽에서 미사일 로켓포 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만달로인들의 천성 때문에 길들이기가 힘들었죠. 근데 제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제국이 야 만달로인들 복속해라 그러는데 조까!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 클리셰에 딱 박혔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노예가 되거나 칙살나게 조 터지죠. 은하제국이 야 시발 말 안 들어? 오케이. 그래갖고는 그냥 그때로 행성을 그냥 폭격을 해갖고 작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만달로어인들 지금 그 베지터별의 사이어인들처럼, 드래곤볼에 나오는 베지터별의 사이어인들처럼 전투 종족인데
그리고 용병 생활도 많이 하는데 행성이 프리저가 오호호호호 자봉 도둑이야 보고 있느냐 오호호호 뿅 해갖고는 프리저가 그 베지터별을 날려버렸죠. 그런 것처럼 제국에서 메스아메다 보고 있느냐 만달로 잘 타고 있거나 끄끄끄 그래갖고 행성 파괴. 호호호 자봉상 도도리아상 하나비 데스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만달로인들의 이 갑옷은 무적이냐? 무적이 아닙니다. 약점이 하나 있는데 전기 박히면 꼼짝 못합니다. 만달로리안들의 갑옷 베스카 갑옷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만달로리안 갑옷이라고 불리는데 만달로리안 갑옷이 최고야? 전기 박히면 꼼짝 못해. 그 전기로 찌릿찌릿하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가로시 치킨처럼 통구이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만달로리안들도 가문과 분파에 따라서 문화가 다릅니다. 가문과 분파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몇몇 애들은 그냥 뭐 뚝배기 벗고 다닙니다. 근데 몇몇 애들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절대로 이 헬멧을 벗으면 안 돼요. 절대로 헬멧을 벗으면 안 되는 전통인 애들도 있고 그냥 뭐 헬멧 자연스럽게 벗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하나된 만달로어인들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 스타워즈의 제다이는 칼잡이에요. 제다이가 칼잡이라면 만달로리안들은 총잡이입니다. 총잡이. 무법자 총잡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스타워즈의 무법자라던가 현상금 사냥꾼으로 게임을 만들 거면 얘들로 만들면 되거든요. 아이언맨이랑 비슷해갖고. 근데 병신들이 딴짓을 하고 앉아있죠. 자, 드로이드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죠. 이 세계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예입니다. 인공지능이 가끔씩 반란을 일으키긴 하는데 스타워즈의 창조자인 조지 루카스가 명확하게 인정하고 왔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명확하게 차별받고 노예처럼 부여지는 춘식이들은 이 드로이드들밖에 없다. 인격도 있고 인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은 차별 거의 안 받거나 뭐 거의 다 명목상으로 평등하다. 근데 명확하게 차별받고 작중 공인으로 차별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처럼 사는 애들 걔네들은 드로이드들이다. 이 로봇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 C3PO죠. 얘는 통역 전용. 그래갖고 수많은 외계인들이라던가 수많은 문화권이 있죠. 삐리뽀뽀 해갖고는 얘는 통역해주고 얘는 아스트로메크 드로이드입니다. 아스트로메크 드로이드를 뭐냐? 연산용 드로이드예요. 보면은 우주선에 보면은 여기 아스트로메크 드로이드들이 하나씩 타고 있습니다. 왜? 하이퍼드라이브 초공간 도약할 때 얘들이 계산해줍니다. 얘들이 계산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우주선에다가 탑재를 하면 좋겠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스트로메크 드로이드라던가 거대한 함선은 아스트로메크 드로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전투기 정도 되는 사이즈 있죠? 이런 전투기 되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초공간 도약, 초강속 항행을 하려면은 얘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좌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얘네는 좌표 잡아주는 애들이거든. 항법 내비게이션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스타워즈 세계관 최종 병기죠. 스타워즈 세계관 최종 병기입니다. 얘네가 해킹도 하고 그 내비게이션도 하고 누구 암살하기도 하고 뭐 시발 다 합니다. 얘네 못하는 게 없어요. 심부름도 잘해. 전투용 드로이드들도 있습니다. 전투용 드로이드. 배틀 드로이드죠. 일단 배틀 드로이드는 클론 전쟁 때 은하공화국 내전 때 이 배틀 드로이드들이 그 삼성이라던가 현대라던가 뭐 SK 하이닉스가 얘네를 군대로 썼습니다. 인구가 없어갖고. 그런데 자 배틀 드로이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비쌉니다. 첫 번째로 비싸고 두 번째로 클론 전쟁 때문에 드로이드 혐오증이 생겼어요. 인간이 아닌 놈들이 인간을 죽이고 다니니까 그 전투용 드로이드, 군용 드로이드에 대한 그 혐오감이 엄청 많아져갖고 좀 덜 씁니다. 근데 은하 제국도 잘만 써요. 얘네급은 아니지만 정찰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비용이라던가 인간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몇몇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드로이드들은 인간의 영원한 춘식입니다. 쥐는 이제 인간들과 외계인들의 춘식이구먼요. 반란 같은 거 거의 안 해요. 가끔 가다가 마탱이 가갖고 인간을 담그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충실한 친구이자 노예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뭐야 작정하고 암살용이라던가 작정하고 살인용으로도 만들기 때문에 그 뭐 로봇의 제3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얘네는. 자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레이저 총 쓰죠. 스타워즈 세계관에 레이저 총 쓰는데 레이저 총 정확히 말해서는 블라스터라고 부릅니다. 블라스터라고 불러갖고 그 총을 당장 꺼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블라스터 당장 꺼내. 블라스터 당장 내려놔. 어허 블라스터를 가지고 이곳에 출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이저 총 블라스터입니다. 일종의 플라즈마 볼트 비슷한 걸 발사하는 건데 이게 블라스터를 쓰다 보니까 슛힘 이런 거라기보다는 슛 헐 슛힘 막 이게 아니라 파이어 이게 아니라 블라스트 힘 블라스터 블라스트해
블라스트 당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죠?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터보레이저가 됩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함들의 주포거든요. 초대형 전함들의 주포인데 존나 셉니다. 이거 터보레이저. 보통 족밥으로 나오는데 존나 세요. 못 맞춰서 빗나가거나 주인공의 쉴드가 강해서 좀 튕겨나가는 무기인 거지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에 실탄 무기는 없나요? 실탄 무기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 방어구가 다 막아요. 대부분의 방어구들이 막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얘네 스톰트루퍼 있죠. 얘네 스톰트루퍼 갑옷이 뭐 실탄 무기도 막아 그랬는데 어림없죠. 빠따로 때려도 이미 빠따로 때리는 것도 못 막는 주제에 실탄 무기를 막겠나? 일반적으로 그 블라스터가 실탄 무기 비해서 위력도 좋고 효용도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라스터를 씁니다. 뭐야, 전함처럼 대공포를 쏘고 미사일이라던가 뭐 어뢰 안 써?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어뢰도 있어요. 이온 어뢰, 플라즈마 미사일 해갖고는 유도 무기도 있습니다. 유도 무기도 있는데 그냥 이게 간지나갖고 쓰는 거고 위력은 터보레이저가 훨씬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터보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야, 스타워즈 세계가 미개하다. 대포 쓰고 말이야. 미사일도 안 쓰고 미사일 써요. 미사일 쓰는데 위력은 터보레이저 박히면 꼼짝 못해. 자, 라이트세이버 광선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다이의 무기죠. 제다이만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다이 외에도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어요. 이 안에 카이버 크리스탈이라는 게 박히거든요. 자, 라이트세이버의 구조를 보면은, 광선검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내부에다가 카이버 수정, 카이버 크리스탈이라는 걸 박아 넣습니다. 이게 이제 광선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이제 요거가 핵심입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자, 이 카이버 크리스탈을 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보니까 존나 세던데, 야, 이거 검으로 쓰지 말고 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데스스타죠. 대자로 박아 넣죠. 그거 카이버 크리스탈을, 광선검에 쓰는 카이버 크리스탈을 그냥 대자로 박아놔. 그러면은 그게 데스스타가 됩니다. 그래갖고 요게 총으로 뿅 쏘죠? 그럼 행성이 와장창, 행성째로 그냥 박살내버려. 자, 근데 자 봅시다. 자, 제다이만 쓰느냐? 제다이만 쓰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애들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다이가 선호를 해요. 제다이가 왜 선호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자, 제다이가 이 광선검을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다이가 되려면은 그 카이버 크리스탈이 나오는 산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갖고는 이게 카이버 크리스탈이 포스랑 굉장히 밀접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버 크리스탈의 부름과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카이버 크리스탈의 부름과 선택을 받으면은 그 카이버 크리스탈을 통해서 그 자기가 광선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다이의 요건은 뭐 마음, 아니면은 뭐 포스를 잘 다루는 거, 뭐 전투 능력,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다이들은 다 공돌입니다. 제다이들은 다 공돌이라서 자기가 쓰는 그 광선검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나쁜 놈들은 빨간색 쓰고 착한 애들은 색깔이 형형색색이죠. 형형색색인데 이거도 한번 설정이 바뀌었어요. 설정이 한번 바뀌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은 본인의 취향입니다. 카이버 크리스탈의 색깔은 본인들 취향이에요.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바뀌고, 나쁜 놈들은 왜 이러느냐? 옛날 시스 제국에, 옛날 시스들은 모르겠고, 나쁜 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버 크리스탈은 라이트 사이드를 좋아합니다. 흥기, 나는 착한 게 좋아요. 나는 라이트 사이드가 좋아요. 그래요. 근데 너 누구야? 내가갖고 가만히 있어. 이래갖고는 얘네들이 카이버 크리스탈을 강제로 복속을 시킵니다. 강제로 복속을 시켜갖고, 니는 인자, 다크사이드요. 안돼, 카이버 크리스탈이 안돼,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하는데 다크사이드의 이 시스 애들이 너는 인자, 다크사이드요. 그래갖고 암흑의 힘을 주입을 합니다. 암흑의 힘을 주입을 하면은 빨개져갖고 카이버 크리스탈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라이트 세이버로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시스 제국 말고 요즘 시스들, 뭐 예를 들어서 다스베이더라던가 뭐 다스몰이라던가 요즘 시스들은 그 제다이가 타락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제다이 거 뺐습니다. 제다이 거 뺏어갖고 제다이의 카이버 크리스탈을 뺏어갖고는 너의 마스터가 너를 팔았어. 잠깐이면 돼. 크리스탈의 등짝을 보자. 그래갖고는 그 카이버 크리스탈을 타락시킵니다. 그래갖고 빨개져요. 라이트 세이버 블리딩이라 그러죠. 블리딩. 그래갖고 라이트 세이버가 일종의 피눈물을 흘린다. 광선검이 피눈을 물려. 안돼, 나는 정의의 수호자. 힘을 통한 평화, 분노, 이렇게 바뀝니다. 그 라이트 세이버 브리딩이라 그래갖고 이번에 에콜라이트에서 그 타락한 게 잘 보여주죠.
옛날 설정은 그 뭐야 옛날 설정은 좀 짜쳐요. 옛날 설정은 이거 얘네가 안정적으로 카이버 크리스탈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갖고 그 인공 카이버 크리스탈을 쓴다. 그 인공을 써갖고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게 옛날 설정이었습니다. 근데 드물게 여기서 타락을 했다가 다시 저기 하죠.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게 백색으로 바뀝니다. 백색이라는 거 다시 색깔이 바뀌어요. 다른 애들은 왜 라이트 세이버를 안 쓰나요? 일단 라이트 세이버 만들기 힘들 뿐더러 쓰기도 어려워. 쓰기도 어려워갖고 일종의 뭐 사치품 같은 느낌입니다.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총 쏘고 말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인퀴지터리우스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 뭐냐? 은하 제국입니다. 은하 공화국이 아니라 은하 제국의 다크 제다이입니다. 아까 시스는 둘밖에 없다 그랬죠? 시스는 둘이에요. 다스베이더의 제자들 같은 애들인데 그 뭐야 숙청했죠? 오더 66으로 원래 있던 제자들 전부 다 담궈버렸다 그랬죠? 폐사장이 보냈어요. 수컹수컹 했죠? 그래갖고 타락한 제다이들을 이제 그 제다이 사냥하는 데 씁니다. 제다이 사냥을 타락한 제다이들로 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인퀴지터 리우스들이고요. 워해머의 인퀴지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초법적인 애들이라서 웬만해서는 그 뭐야 그 행성에 있는 뭐 애들이 인퀴지터 보면 오돌오돌 떨어요. 행성에 있는 총독들이라던가 행성에 있는 장송들이 인퀴지터 보면 오돌오돌 떱니다. 왜냐면은 얘네는 황제라던가 다스베이더의 직속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돌오돌오돌 떨어요. 은하제국의 통치는 어떻게 되느냐? 다스베이더가 일종의 왕자 포지션입니다. 다스베이더는 뭐예요? 자, 은하제국에 황제가 있죠? 황제의 후계자 겸 제자입니다. 아까 시스는 둘의 규율이라 그랬죠? 수스는 둘 있다 그랬죠? 은하제국의 황제 스승입니다. 그리고 다스베이더 제자예요. 그래서 서로 언제든지 서로 등에다가 칼 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 대외적으로 다스베이더는 황제의 후계자이자 은하제국의 2인자 포지션입니다. 근데 스타워즈 4편까지만 하더라도 다스베이더는 저기 뭐야 그 정치력이 딸려갖고는 자기 따까리들도 별로 없고 막 그랬단 말이야. 힘은 센데 정치력이 딸려요. 힘은 세갖고 센데 정치력은 딸린 상태였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스타워즈 클래식 시리즈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스베이더가 제다이 중에 좀 싹수가 노른 애들을 봅니다. 아까 다크사이드 핵심 요소 뭐라 그랬죠? 뭐 집착 아니면 뭐 분노, 두려움 있죠? 그런 거에 사로잡힌 제다이들 있죠? 그 될성부로 떡밥들을 봐갖고는 자기가 직접 타락시키고 자기가 직접 조교해갖고 인퀴지터로 만듭니다. 인퀴지터로 만들어갖고 제다이 사냥하는데 보통 역할은 주인공한테 줘 털리는 역할. 민간인들 입장이라던가 일반 군인들 입장에서 어머 다크 제다이야 인퀴지터야 그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인퀴지터의 역할은 제다이계의 스톰트루퍼, 주인공한테 썰리는 역할, 주인공한테 맨날 당하는 역할, 그런 역할입니다. 조금 엘리트 몹 같은 느낌. 자, 이거 보면은 얘네 이 양날검 쓰죠? 양날검 쓰는데 요러고 잡죠? 이거 양날검을 요러고 잡고 있으면은 양날검이 뺑글뺑글 돌아요. 헬리콥터처럼 타고 다닙니다. 구라 아님.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요거로 뺑글뺑글 돌아가고 이거 타고 다닙니다. 은하제국의 군복 보자면은 국방색은 일반적인 은하제국군입니다. 국방색 옷을 입으면 일반적으로 은하제국군이에요. 제국 군대 소속이고, 흰색 옷 입었죠? 해군 아닙니다. ISB 제국 보안국, 제국 정보국 소속입니다. 제국 보안국, 제국 정보부 소속이라서 국방색 옷 입었네? 제국 군대 소속이구만. 흰색 입었네? 제국 보안국 소속이구만. 그런데 자, 차이가 있는 게 은하제국군은 그냥 일반적인 계급이 있어요. 뭐 대장, 소장이 있는데, 자, ISB 제국 보안국 친구들 있죠? 제국 보안국 친구들은 저기 뭐야 중위죠? 제국 보안국의 중위, 제국 보안국의 소령 있죠? 소령이라던가 제국 중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급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국 보안국의 대령이다. 제국 보안국의 대령이면 웬만한 장성급입니다. 웬만한 장성급이고, 제국 보안국의 일반적인 요원 있죠? 뭐 요원이 뭐 중위급 된다 칩시다. 중위 소위급 된다 쳐요. 웬만한 행성의 총독급, 웬만한 장군급, 웬만한 영관급입니다. 심지어 계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들이 새끼! 이단! 새끼! 반란군! 딱 그러면은 오돌오돌 떨어요. 일반적인 은하제국군의 군대도. 자, 그러면은 이제 은하제국군의 옷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계급장인데 요거는 코드 실린더라고 불리고요. 요건 코드 실린더라고 불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바코드. 요게 이제 계급장인데, 보통 계급장이 실린더가 많고 계급장이 길고 색깔이 다양할수록 계급이 높습니다. 근데 계급이 그러면은 구분이 가능하냐? 계급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 믿어요. 왜냐면은 이거 만든 놈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갖고 설정상으로는 이렇게 계급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 만들어갖고는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뒀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오슨 크리닉이라는 캐릭터 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형태의 계급장이 보이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오슨 크리닉이라는 캐릭터 보고서 이 새끼 계급이 뭐냐? 잠깐만, 야, 계급표 한번 보자. 계급표 한번 보자. 야, 이 새끼 계급이 뭐냐? 그래갖고 막 스타워즈 팬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얘 계급은 뭐다, 얘 계급은 뭐다.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미필들이 만든 거라서 그냥 대충 높겠거니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돼요. 마음으로. 색깔이 2개 있고 2줄인데 꽤 기네. 실린더 코드도 여기 있고 대충 좀 높은 놈이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 여자 보니까 파란색 3개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코드 2개 있네. 그렇게 높진 않구나. 자, 타킨 제국의 2인자이자 3인자거든요. 군으로 따지면 1인자예요. 자, 실린더 코드 2개에다가 파란색 존나 길고 있고 주황색에다가 노란색 존나 길게 있네요. 야, 존나 높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괜히 진지 빨고서는 이거는 모프의 약장이고 요거는 그랜드 어드미럴의 약장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충 길다, 높다, 존댓말 쓴다, 제가 더 높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코드는 이거 목적이 뭔지가 되게 몰랐거든요. 이 양쪽에 꼽는 거 이거 멋으로 꼽나? 그랬는데 일종의 적이더라고요. 라이센스 아이디 카드처럼 쓰더라고요. 어디 뭐 보안의 정보, 보안 문서라던가 보안 인가를 받다던가 그러죠. 그럼 약간 도장이라던가 약간 신분증 아이디 카드처럼 쓰더라고요, 이 실린더 코드를. 그래서 장교들은 보통 실린더 코드에다가 이렇게 계급장이 있죠. 스톰트루퍼 친구들 있죠. 스톰트루퍼들은 여기 어깨에다가 주황색 패드 같은 거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 스톰트루퍼 애들은 여기 주황색 같은 거 패드 있거든요. 근데 씨발 모르겠어. 군대 안 나온 놈들이 만들어갖고 스톰트루퍼도 계급 나 잘 모르겠어. 그때마다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스타워즈 세계관에는 무한단물이 있습니다. 박타라고 불리는 무한단물이 있어요. 박타가 뭐냐? 뭐 주인공 다치거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뿌리거나 어디 물탱크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박타라는 건데 무한단물입니다. 그냥 뿌리면은 상처 났는데 뿌리면은 재생이 돼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죠? 박타 한 모금 마시죠? 소화 불량이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여드름이 났죠? 여드름 난 데다 바르면 여드름이 사라져요. 탈모 난 데다가 바르죠? 아쉽게도 탈모는 못 고칩니다, 박타로. 그래서 주인공들이 많이 다치거나 그러면 여기 박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이제 치료 드로이드죠? 포스로 고치면 돼. 제다이들은 포스로 고치면 되는데 아쉽게도 포스도 탈모는 못 고칩니다. 자,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제다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포스도 탈모는 못 고쳐요. 자, 몇 가지 외계인들 좀 알아보고 갑시다. 주요 외계인들 알아볼게요. 자, 몽칼라마리, 깔라마리 친구들. 자, 이 몽칼라마리 뭐냐? 오징어라던가 양서류처럼 생겼죠? 이제 반란연합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얘네 뭐 외계인 중에 하나인데, 인류제국이라고 할 뻔했는데, 은하제국이 나오고 나서 노예처럼 부려졌습니다. 외계인이라서. 근데 얘네들 유람선이라던가 함선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보통 제독 아니면 이제 조선소 사장님 얘네가 합니다. 얘네가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아트의 경지, 모라일체의 경지, 그런 것처럼 이 몽칼라마리 친구들이 함선을 만들면은 뭐 성능도 좋지만 하나하나 디자인이 뭔가 아트의 경지에 올라가 갖고는 형상이 기괴합니다. 그리고 몽칼라마리 스타크루저 보면은 이 친구들이 만든 거 보면은 하나하나가 뭔가 좀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하나하나가 뭔가 아트, 똑같이 생긴 게 없어요. 체급은 있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 딱 나왔다? 이 몽칼라마리 친구들 나왔다? 오? 어디 뭐 조선소 사람인가? 오? 제독인가? It's a trap! 자, 자브락 종족. 다스몰이라는 캐릭터가 이 자브락이죠. 대충 뭐 호전적이요. 일종의 오크 같은 친구들이다. 워크래프트로 치면 오크 같은 친구들이에요. 좀 호전적인 친구들. 이 친구들 딱 얼굴부터가 뭔가 좀 기세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특징 뭐죠? 이런 애들 특징 뭐다? 유리 멘탈임. 존나 기셀 것 같은데? 기세고 막 호전적으로 막 이러거든. 근데 존나 유리 멘탈입니다. 생긴 거 이름값 하죠. 그 다음에 네모이디안, 일종의 동양인의 스테레오 타입인데 말하는 것도 로드 시리어스 프로미스 더 피스, 로드 베이다 웰컴, 막 이런 식으로 동양인식 억양 쓰거든요. 근데 좀 싸가지 없게 생겼죠. 악역으로도 많이 나오고 밉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무역하는 친구들입니다. 주로 무역하고 비호감인 애들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
에콜라이트에서 최초로 동양인 억양 안 쓰죠 이번에. 스타워즈 세계관은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편은 제다이가 얼마나 따위 당했는가, 그리고 4, 5, 6편은 제다이가 멸종하고 은하제국이 어떻게 따위 당했는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와 얘기하면 터스켄 얘기 나오고, 터스켄 얘기 나오면 헛종종 얘기 나오고, 헛종종 얘기 나오면 트레두샨 얘기 나오고, 길어진다. 프리퀄 시리즈 설명에 클래식 시리즈 설명했다 할 거다. 그거는 스타워즈는 깊이 알면 알수록 화만 늘어요. 스타워즈는 얕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로 뭐 대충 뭐 이렇구만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스타워즈는 깊게 알면 깊게 할수록 분노가 주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타워즈 설명회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스타워즈 뭐 할까요? 클래식 시리즈를 먼저 해야 될까? 프리퀄 시리즈를 얘기해야 될까? 스타워즈 영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내에 있는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영화에 진행되는 스토리, 제가 이때 반지의 설명했던 것처럼 스타워즈 클래식 시리즈, 프리퀄 시리즈 설명회, 그러니까 만달로리안도 설명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회를, 영화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화상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타워즈 영화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